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31번째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강원도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도내에는 아직 확진자가 없고 방역을 철저히 한다는 전제로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수출 기업 피해가 현실화되는 등 경기 위축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통시장과 관광지 홍보 마케팅, 수출 다변화, 공공 일자리 확대 등 분야별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주시의회가 노후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정비하고 다음 임시회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전자투표가 정상화되면 누가 의안에 어떠한 의견을 냈는지 표결 결과 공개가 가능해지는데요. 무기명 투표를 해온 관행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원주시 의회는 거의 1년간의 진통 끝에 표결 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전자투표기를 이용한 공개투표로 바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처리 과정에서 이의가 있거나 찬반 토론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기명투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안건에 대한 기명투표는 얼마나 있었을까? 회의 규칙이 개정된 2013년 10월 이후 무기명 투표가 원칙인 선거를 제외하고 표결은 모두 9차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기명이 가능한 전자투표는 단 한 차례, 그나마도 무기명 투표였습니다.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안건을 처리하려다 전자투표를 요구하는 방청객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정 당당하게 하십시오. 원칙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은 2007년에 도입된 뒤 의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쓰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스템이 자주 말썽을 일으키다 보니 아예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게 관례처럼 굳어진 겁니다. 이번에 2,800만 원을 들여 시스템을 정비하고 다음 달 임시회부터 적용하지만 무기명 투표 관행을 고치지 않으면 세금을 들여 의원들이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를 하는 수고만 덜어주는 데 그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의원이 어떤 표결을 했는지 알아야 누가 시민들을 위한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안마다 표결을 하도록 회의 규칙을 고치는 겁니다. 모든 의안이나 법안 같은 것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고 그것을 자기 의사를 노출할 수 있게끔 재개된 전자투표 시스템이 투명한 의정 활동의 기초가 될지 아니면 의원들의 투표 편의만 제공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창고에서 불이 나 약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창고 안에 있던 중고 가전제품 등이 불에 탔고 4,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주인인 신모 씨가 주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중앙동에 추진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LH토지주택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원주시와 연구원은 스마트시티 조성과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드론 분야 공동 연구도 진행하게 됩니다. 원주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앙동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천 삼척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개통 예정지인 영월과 삼척 등 7개 시군 단체장들이 여야 지도부를 만나 총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명서 영월군수 등 7명의 시장과 군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도부를 만나 이번 총선 후보들이 제천 삼척 고속도로 추진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는 4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둔 제천 삼척간 고속도로를 총선 쟁점으로 부각시킬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